찰스 부어 선장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했던 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로 된 섬이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 이건 쓰레기 섬을 비롯해서 연안 바다의 표면에 있는 부유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에만 쓰레기가 가득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면 아래까지도 육안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작은 쓰레기들까지 다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걸 누가 치울까? 와. 당시 찰스 부어 선장이 쓰레기 섬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는데요.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육지로부터 몇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달에 쓰레기가 있는 거나 비슷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서우리만큼 고요한 수면 위를 모터에 의지해 지나갔다. 쓰레기들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망망대해. 찰스 부어 선장은 자신이 목격한 이 쓰레기 지대를 세상에 이제 알렸는데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얼마나 바다 있는지 한가운데까지 쓰레기가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모여 있죠, 쓰레기들이? 예, 이 바닷물이라는 거는 계속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 바람도 불고 바닷물도 다 서로 다른 물들이어서 이게 무게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죠. 일종의 바닷길이 있는 건데요. 이런 해류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는 해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정체돼 있고 거기에 바닷물들이 자꾸 주변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쌓이는구나. 네, 그래서 해류로 둘러싸인 영역에 이렇게 다 모여들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축적이 되니까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든 거죠. 그리고 쓰레기 섬의 90% 정도가 이것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지 뭐, 플라스틱이야. 역시 플라스틱이지. 80억 톤이 있는데. 이제 왼쪽 사진은 스티로폼 부표고 이제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부표가 생산된 게 1966년도라고 합니다. 1966년도? 예, 거의 한 60년 가까이를 이 바다에 떠돌면서 이렇게 절대 안 다녔는데도 썩어. 여전히 저렇게 멀쩡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안 섞는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음료수 박스 이것도 육지에나 있을 법한 건데 이게 태평양까지 흘러왔다는 게 이제 놀라운 것이고요. 이 박스도 1977년도에 생산된 물건입니다. 예,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부식되지 않고 거의 완전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뭐 학교에서 플라스틱 썩으려면 500년 걸린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게 500년이 안 지났죠. 그러네. 안 지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 들어간 대부분의 다른 물질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잘 분해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미생물이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하기 어려운 그런 화학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쓰레기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자, 줄리안 씨, 근데 뭐 플라스틱은 그렇다 치고 다른 쓰레기들, 그 외의 쓰레기들은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측이긴 한데 빨대는 조금 얇게 돼 있어서 한 200년.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가도 200년. 스티로폼 컵은 뭐 50년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저귀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저귀요? 기저귀. 기저귀는 그래도 좀 짧게 걸리지 않을까요? 기저귀는 뭐 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네요. 45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기저귀가 플라스틱이에요? 예, 플라스틱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게 분해되는 것이 완전 썩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어디선가 남아있는 플라스틱이 아직까지나 이제 평생 있을 수도 있다. 계속 영원히 남을 거라는 얘기도 있죠.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쓰레기 섬에 새로운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해 동안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매년 80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년 바다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이 쓰레기 섬의 규모가 경악할 정도로 팽창했다는 겁니다. 처음 발견됐을 당시는 이 쓰레기 섬이 우리 대한민국 정도 크기로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요. 저렇게 크다고요? 네, 북태평양에 아주 큰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반도의 7배라고 합니다. 아, 악몽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16배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몸집을 많이 불린 겁니다.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게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줄리안 씨, 저기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린 나라가 어딥니까 도대체? 안 그래도 2022년도에 쓰레기섬에서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밝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기 있던 쓰레기들 한 6,000개 정도를 이제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상표라거나 로고를 확인해서 메이드 인 어디? 그렇죠. 메이드 인 어디 확인하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 섬에서 34%의 쓰레기 이제 정도 차지한 1위는 바로 일본이었고요. 2위는 중국은 32% 정도의 쓰레기 차지했다고 하는데 3위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차지한 쓰레기량이 한 10%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태평양 쓰레기섬. 이곳에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우리 잘못인데 뭐. 그런데 이 거대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 다 존재하고 있죠. 이 태평양의 쓰레기 섬처럼 다른 해류로 둘러싸인 5대양. 이곳 모두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핫스팟이 된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데? 이제 깨끗한 바다가 없네요. 네, 심지어 인류의 손이 잘 닿기 어려운 심해까지도 이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해까지. 지난 2021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나 해구 여기를 탐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곳에서도 쓰레기가 발견된 겁니다. 평균 수심이 7,000m, 8,000m가 되고 가장 깊은 곳은 이제 10,000m 이상 되는 이 마리아나 해구.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 단단한 쇳덩이도 찌그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수압,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바다 참. 우와. 심해하다. 아, 맞아요. 거기 투명인 생명체 되게 많잖아요. 응? 거기서도 이거 잡는다고? 와, 비극이다 진짜. 저거 에? 그 레디고잖아. 겨울왕국 풍선이 있었다고요? 아니 쓰레기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가 이 정도니까 다른 바다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네, 더 이상 지구의 바다에서는 이 청정 해역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고 이미 모든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It's really unbelievable. In 17 years, I never saw a situation like this. We are in Central Kuta, and the amount of plastic is unreal. 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아유, 없어.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떠 있는 것만 저 정도지 또 가라앉을 것까지 생각하면 몇 배 되겠죠. 맞아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썩지 않고 오랫동안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 지구 환경과 바다 생태계에 이제 어떤 위협이 될까요? 한숨 안 쉬게 되네. 거북이. 아 너무 애기 귀여워. 거북이다. 귀여워. 열심히 간다, 열심히. 뛰어라 뛰어라. 엄청 귀엽다. 왜 그래? 박혔어? 어머머, 아이고 피가 나네. 어떡해. 아우, 뭐야, 저 못 저게? 보겠다. 맞추라도 해주세요. 아, 어떡해. 피 나는 거 그지? 어떡해. 아, 나 저거 못 보겠어. No, ese es shampoo. Ahora oh man. 뭐야? 허우. 에? 뭐야, 저게? 빨대? 어떻게 빨대가 거기 들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저기 또 어떻게 들어갔지? 네. 다행히 영상 속 거북이는 운이 좋아서 발견돼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 바다 거북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때 구조되지 못한 거북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저거 뭐야? 뭐예요? 뭐야 오른쪽?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북이들이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그물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너무 불쌍해. 저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끈인데 그 끈에 이제 갇혀서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흩어진 플라스틱들이 해양 생물들에게는 마치 쥐뢰 같은 것인데요. 또 다른 동물의 피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물개 이런 거예요. 네, 아니에요? 물개인데요. 아, 아니 뭐 사용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막 목에 걸려가지고. 너무 슬퍼 보여. 물개들을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끈에 이렇게 걸리면은 여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살갗이 이렇게 파고드는 이런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와 진짜 동물들 무슨 죄야. 그리고 또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매년 100만 마리 이상 죽는 그런 해양 생물도 있는데요. 매년이요? 100만 마리? 매년? 바다새 아니에요? 예, 맞아요. 바다새입니다. 바다새? 예, 바다새.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쓰레기. 왜 애기들 사는 곳에 쓰레기가 저렇게 많아? 우와. 어머, 어떡해. 예, 새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거나 또는 위장이 플라스틱으로 꽉 차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기도 합니다. 어? 어떡해. 아니 컴퓨터 하는 데 같아. 말도 안 된다. 뭐가? 라이터.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독성 물질 때문에 온몸이 마비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쓰레기장 됐다. 알바트로스라 너무 미안하다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너무 참담해요. 왜 플라스틱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예,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다가 예, 파도나 모래 이런 데 이제 깎이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지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플라스틱의 냄새가 나는데 이 바다새의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와 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바다새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사는 새들의 90% 정도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그런 연구도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알바트로스는 한 1, 2년 사이에 알 한 개밖에 안 나는 애지둥지로 기르는 완전 이제 모성에 강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위해서 100km 이상 가는 거리 가가지고 먹이를 잡고 다시 갖다 주는 거 되지만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새끼의 목숨까지 빼앗게 되는 그런 비극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 중에서 무려 90%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 지구 환경과 바다에 미치는 또 다른 위협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공격 때문인데요. 아,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돌면서 파도나 암초 등에 의해 부딪혀서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지름이 이제 5mm 미만으로 아주 작아진 입자를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아, 5mm 미만부터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바다의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이긴 보이나요? 거품 같은데요? 저거. 아, 저 작은 쓰레기들이구나. 아, 다 부서져 나온 플라스틱인가 보다. 저거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쓰레기 잡고 있는 거구나, 이거. 와. 저 작은 조각들이 다 플라스틱인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건져내기도 힘들 것 같아. 아유. 어떡해. 플라스틱. 네, 영상 속에서 본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하고는 크기부터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개져서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디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대체 왜 위험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먹이처럼 보여가지고 물고기들 호흡하면서 아가미로 들어갈 수도 있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잘게 부서져서. 네, 이 원래 플라스틱이 제조 과정에서 이 첨가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죠. 아, 맞죠. 근데 이 분해되고 쪼개지고 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오염 물질들까지 흡수를 하니까 이 독성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와. 한마디로 이 독을 품은 이 작은 물질이 무수히 바다에 막 떠 있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럼 바다에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그럼 미세 플라스틱도 그만큼 많이 퍼져 있는 건가요? 네, 때마침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그 궁금증을 풀 그런 연구를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바다에 12,000여 개 지점을 다 정해가지고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통계낸 겁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징그럽다 근데 플라스틱. 뭐야? 저렇게 많이 퍼졌어? 이 지도에 이제 초록색, 녹색으로 돼 있는 점들이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이 발견된 지점들이고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그 외에 다른 쓰레기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지중해 쪽은 난리인데요? 되게 지중해랑 북해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난리 났네요. 지중해 엄청 심각하다고 하긴 와. 하더라고요.
지중해 맞먹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보여 지금. 예.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각보다 하여튼 상태가 심각한데요. 이 전체 조사 대상 해수면 이 해역들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었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 무려 20만 개, 20만 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끔찍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의 바다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 북극이랑 지금 남극에도 점이 좀 많이, 특히 북극 좀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곳에도 좀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바다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연결돼서 해류가 흘러가니까 이 대륙 주변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북극해하고 남극해 같은 먼 바다에도 대규모로 다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남은 이 마지막 청정 해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북극과 남극의 바다도 이 미세 플라스틱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만 오염시켰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 문제일까? 미세 플라스틱은 알프스 산맥 정상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아무래도 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정상에서 식사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컵라면도 좀 드시고 가져간 도시락에서 이게 도시락도 드시고 버리는 거죠. 아이고 참. 네, 규현 씨 오답입니다. 네, 너무 지원 씨. 약간 과학적으로 해보자면. 좋아요. 일단 바다가 뭐 구름을 뭐 수증기를 해서 구름 만들어서 비를 내리고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는 과정에 섞여서 그게 비를 내려서 그렇게 됐다고요? 설마 그러진 않을 텐데. 지원 씨 90%. 정답에 아주 근접했습니다. 그럼 눈이라거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우박처럼 뭐 이렇게 해서 맞네, 떨어지나? 알프스니까. 네. 정답! 네, 눈입니다! 줄리아 씨. 네, 눈 맞습니다. 눈이요? 정답입니다.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올라가냐고. 지원 씨가 아까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 바닷물이 증발하잖아요. 네. 증발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구름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다가 강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비도 되고 눈도 되고 그런 것이죠. 교수님 그럼 그게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증발해서 그 하늘 구름까지 올라갈 정도면 인간은 이미 노출이 돼 있네 미세 플라스틱에. 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사람에게도 노출이 돼 있고 특히 먹이 사슬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에게 되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플랑크톤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서 먹죠.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은 또 다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최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대부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무섭다. 그 결과적으로 이 물고기들을 다 먹은 우리 인간의 이 몸에 독성을 띤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종을 막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어종을 참치 같은 거. 걔는 더 많은 것들을 먹으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틱톡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참치 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열다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가까이 살을 보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깐만. 심각한데요.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똑같이 먹는 거네요 우리가. 와 진짜 그러네. 우리도 플라스틱 많이 먹었겠네요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강력한 독성만큼이나 인체에도 해롭죠.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위장의 세포를 통해서도 몸에 흡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체 내에서도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와 점막,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장이나 폐, 또 장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매주 먹는 그 미세 플라스틱 양이 카드 있죠.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우리가 매주 먹고 있대요. 매주? 매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그 정도씩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벌거벗은 세계사 봐야 돼요 이거를. 번역 좀 해주세요. 예? 번역 좀 해주세요. 유씨.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바다 전역에 이렇게 퍼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소리 없이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또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의 변화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에는 이 대기 순환에 따라서 다양한 바람이 곳곳에서 붑니다. 다양한 바람들이 부는데 그 바람에 따라 대기가 순환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날씨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이제 북극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주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트기류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제트기류는 이제 아주 높은 상공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인데 북극에 있는 차가운 대기하고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대기하고 사이를 이 제트기류가 흘러가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바람 장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 두 곳의 온도 차이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의 차가운 기온을 가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에는 이런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북극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워지면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나요? 아, 약해지고. 그냥 들쑥날쑥해지는데요? 그렇죠. 예. 북극이 더워지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 벨트가 풀리는 거네요. 진짜 전 세계 기후가 들쑥날쑥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기후를 각종 기상이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재난 영화 한 장면 같은 상황들이 맞아. 여기저기서 막 벌어졌는데 뭐 여름에 눈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피해가 아주 컸던 곳이 미국 텍사스 주였습니다. 텍사스요? 원래 텍사스는 이제 한겨울이 1월에도 영상 10도 이상으로 더운데 막 산타 할아버지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꼽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텍사스의 온도가 영하 20도 막 이렇게 영하 20도요? 네, 텍사스가 더 알라스카보다 더 추워지는 그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최악의 한파에 가장 큰 피해를 본 텍사스주에는 중대 재난이 선포됐습니다. 텍사스에 눈 온다고? 폭설. 사람들 놀랐겠다. 이야, 옷도 없겠네요? 어머. 왜? 어머. 갑자기? 아 길이 얼어서. 그래서 우와. 우와. 고드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지 못했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텍사스의 450만 가구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난방까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옷도 없고 난방도 안 되니까 어떡하나. 주민들은 이제 전기가 끊겨 있는 동안에 장작을 만들어서 막 눈을 녹여서 식수도 만들고 그러면서 생존을 한 것이죠. 무슨 원시 시대로 돌아갔네요. 그렇지만 이제 곳곳에서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이고. 또 전기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하려고 하다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죽거나 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말도 안 돼요. 정말 이대로라면 정말 교수님 20년 안에 다 죽겠어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예, 그곳을 따라서 미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그 텍사스까지 북극의 냉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한파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당시 텍사스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인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계절이 예측되고 막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떻게 살아?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한파가 지금 챔보 씨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있지? 끊임이 없어요. 예, 텍사스에서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텍사스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버팔로. 모기. 새? 오답입니다. 아니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추위에 되게 추위 약한? 약한 동물일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죠? 동물들. 누가 취약할까? 힌트를 드리면은 조금 느린 동물입니다. 정답. 예, 규현 씨. 에이. 거북이. 규현 씨, 정답입니다. 진짜? 네. 거북이? 정답은 거북이. 텍사스 거북이 많아요? 예,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은 동물이 거북인데요. 갑자기 도망쳐야 되는데 못 도망쳤나? 네. 이 거북이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발 디딜 때마다 차가운 거죠.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왠지 뭐야? 얼마나 추울까. 이미 죽은 거예요? 텍사스 앞바다가 원래 1년 내내 바닷물 수온이 높아서 이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거북이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텍사스의 극한의 추위가 닥치니까 거북이들이 떼를 지어서 막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기절했구나. 추위에 마비된 상태로 차가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해안가에 다 밀려오게 됩니다. 와. 어떻게 따뜻하게 담요라도 덮어줘야 될 것 같아. 어쩜 좋아.